아프다는 남편이 지긋지긋합니다. 결혼한 지 5년 차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연애 시절과는 달리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결혼 직후 살이 좀 많이 쪘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뒷골이 땡긴다, 오래 걸으면 관절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등이 아프다, 팔이 아프다, 이런 병인 것 같다, 저런 병인 것 같다. 저보다 스트레스가 강도가 높은 일을 하는 만큼 힘들겠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가능한 한 집안일도 안 시키고 잔소리도 안 하고 주말에 낮 12시까지 자건 오후 3시까지 자건 내버려 두었습니다. 본인도 쉬면 낫는다고 했고요.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 받자고 해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거부하고 오죽하면 시부모님에게까지 말해서 이 사람 많이 아픈 것 같으니 병원 좀 가게 하라고 설득해달라고 했는데 심혹해서 병원 가라고 얘기를 하니 벌컥 화부터 냅니다. 내가 가야 할 것 같으면 갈 거라고. 급기야 1년 반 전부터 자기 몸도 안 좋고 공황장애 같다고 일도 그만뒀습니다. 사람 하나 먹여 살릴 정도론 벌고 있기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고 앞으로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지칩니다. 일하고 들어오면 밥 먹은 설거지거리 쌓여있고 빨래도 제목, 청소도 제몫이고 설거지는 자기 관절이 안 좋은데 싱크대가 낮아서 몸 구부리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고 빨래는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고 청소기가 무거워서 손목이 아파서 못하겠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뒷골 땡겨서 못 일어나겠다고 일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씩 참다 못해서 폭발할 것 같으면 또 들어 넣어서 며칠 안는 신용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격 근무가 된 요즘은 아프다는 남편의 하루 일과를 보면 진짜 기가 차고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12시, 1시, 2시에 일어나 정치방송 켜놓고 한두 시간 앉아서 뭐 먹고 다음에는 게임 방송 보고 게임하고 아니면 넷플릭스 보고 있고 아니면 만화책 보고 있습니다. 이걸 새벽까지 하다가 아침 다 돼서 잡니다. 몸을 위한 운동이라거나 바른 생활, 식습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아픈 건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는 마음뿐입니다. 아프다는 남편 두고 이런 생각하는 저 나쁜 년일까요? 정말 이제 다 내려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혼이 답인 것 같습니다. 기생충도 숨어서 기생하지 드러내놓고 기생은 안 합니다. 다음 사연. 10일인 가족 윗집 때문에 죽겠습니다. 윗집에 11명이 살고 있고 층간 소음으로 죽을 것 같아요. 방, 에, 저희 집은 평범한 4인 가정입니다. 저희 윗집은 저희보다 오래 산 3대가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저희가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에 올라가 본 적은 딱 2번, 윗집 소녀가 집안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 때와 김장, 마늘 빻았던 날 2번이었습니다. 노인분들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서 화장실 가셔도 괜찮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기도 했고 심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윗집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윗집은 저희 아파트 다른 세대에서 살던 가족입니다. 그 낡은 집 입주 청소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자정이 지나도록 쿵쿵거리던 것 같은 아파트라고 사다리차도 부르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전세 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보고 만만치 않은 윗집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윗집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며칠 만에 인내심을 잃고 올라간 저희는 윗집이 아이 6명을 포함한 11인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 11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 상식 밖이었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내려오는지도 이해가 갔습니다. 아침 7시 정도부터 새벽 2시 넘어서까지 발망치가 들리고 아직까지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돌쟁이 아기의 뛰는 소리부터 어른들의 묵직한 발망치까지 귀가 괴로운 게 아니라 심장까지 쿵쿵 울려서 소화제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비 아저씨를 올려보냈습니다. 오래 살기도 했고 경비 아저씨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지내고 있었기에 경비 아저씨 중 한 분은 이 사항을 꽤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비 아저씨는 저희에게 오히려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경비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 항의를 대신 해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에게 순한 양이었던 윗집은 경비 아저씨가 올라가면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래서 난감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그냥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직접 방문이 주거 침입죄다 온라인 검색 결과로 나와 있었지만 올라가면 문도 잘 열어주고 사과하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미비했고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슬리퍼를 샀다고 했는데 신지를 않고 매트를 깔겠다고 했지만 올라가서 슬쩍 봤을 때 얇은 주방 매트를 대충 깔아놨습니다.
같은 모양의 매트도 아니고 오늘은 심지어 올라가서 항의한 저희에게 생활소음 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생활소음이니까 참으라니 저희는 뒤꿈치로 걷는 방법을 몰라서 살금살금 걸을까요? 저희는 인테리어를 위해 사이즈가 없어 직접 주문한 커다란 카펫을 거실과 안방에 깔았을까요? 왜 그들은 식사 시간에 뛰어다닐까요? 돌쟁이 아기를 씻기는 소음이 왜 10시 반이 넘어서 안방까지 들리는 걸까요? 새벽까지 시끄럽다는 항의에 가족들이 야행성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윗집은 정녕 아이를 6명이나 키우고 있는 집이 맞을까요?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궁금한 집입니다. 하긴 가정교육과 배려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런 가족 구성원으로 누군가의 윗집에 살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이제는 절망적입니다. 부드럽게 나왔던 윗집을 믿고 몇 주를 참았지만 이제는 절망스러워요. 소화제 없이는 소화도 잘 안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공부하면서 음악조차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둔한 제가 평생 인지하지 못하던 엘리베이터 소리까지 천둥소리로 들립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숨통을 틀 수 있을까요? 그냥 이사 가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빨리 이사 가세요. 다음 사연. 가족과 꼭 하루에 한 통화를 해야 될까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지금은 먼 대학에 와서 엄마와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화를 안 하는 탓에 욕을 먹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연락이라 생각했는데 매일 한 통씩 해야 한다는 엄마와 매번 충돌합니다. 그냥 통화를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서도 저의 행동을 꼬아보는 어투, 기분에 따라 돌변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는 기분 좋으면 받아주면서도 기분이 나쁘면 저를 욕합니다. 그저 알려주려고 했던 행동마저 가르치려 드냐는 잡을 들었을 때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바뀔지가 모르니. 언젠가는 더 멀어질 거라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다는 엄마 말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통화를 며칠 안 했다고 실수로 몇 번 안 받았다고 해서 시발년이나 쌍년 소리를 듣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엄마는 제게 무서운 존재고 항상 눈치 보며 안 맞기 위한 존재인데 제 자존감을 낮추고 화풀이 대상으로 보는 엄마한테 매일 한 통씩 전화를 해야 되나요? 그냥 엄마를 보기 무서워서 대학을 멀리 간 것도 있고 엄마를 보면 안 좋은 기억들만 납니다. 어릴 땐 구구단이 틀렸다고 고속도로에 버리고 갔기도 했고 눈을 너무 깜빡거린다고 눈을 맞거나 고기 잘못 구웠다고 욕 듣고 가스통에 머리를 맞아 응급실에 간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해보려고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가정사를 푼 적도 있는데 엄마와 함께 캠페인을 들어보잔 권유에 제 아내도 사람 망신살 일이 있냐면서 거기 가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친구와 있을 때는 잘만 나오던 말이 엄마와 있으면 초조해집니다. 눈치 보이고. 성향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엄마는 애교 있고 어느 딸들처럼 친근하게 다가오는 딸이면 좋겠다고 하는데 전 애교와도 거리가 멀고 무서운 기억만 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산 것도 아니고 아직도 저는 엄마를 낯을 가립니다. 언제 어디서 돌변할지 모르는 성격이 너무 무섭습니다. 살가웠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꼬투리가 잡혀서 항상 욕을 먹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귀신이 한 거라는 소리도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이런 걸 숨기려고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원하는 딸을 흉내라도 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제가 잘못했더라도 엄마가 하는 폭행과 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엄마가 그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앞으로도 먼저 다가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아직 엄마 돈이 필요하면 맞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전화할 때마다 온갖 불평과 돈 얘기만 하면서 피해의식에 쩔은 마냥 징징 대보세요. 엄마가 오히려 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시면 전화하고 싶을 때만 하세요. 은근 세뇌돼서 전화 안 하면 불안, 자책감에 시달릴 수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가끔 전화하면 엄마가 화를 낼 텐데 죄송하다 그러고 또 한참 있다가 하고 싶을 때 하면서 엄마가 님에게서 분리돼서 엄마의 삶을 찾게 하세요. 그게 두 분을 음, 위한 길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래 카톡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